선생님 이제 또 다른 질문을 또 드릴 거예요. 네. 어떤 거냐면 이제 흔히 뭐 유튜브 상에서 엄청나게 막 나왔어 이거 매매가 안 돼요 이러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유튜브에 보면 뭐 다른 선생님들 우리 찍어놓은 영상도 상당히 많아요. 매매 뭐 비방법을 공개합니다. 선생님 공개 좀 해보세요. 해봐요 좀. 해보세요. 네 이제 좀 해볼게요. 해주세요. 할게요. 해주세요. 해줄게. 이거를 내가 알려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네, 우리한테 그러니까요. 도움 받고 싶어도 그럴 형편이 안 돼. 왜냐면 빚 좋은 개살구가 너무 많아. 네. 문서다, 땅이다, 아파트다, 상가다 몇 개씩 들고 있어도요. 그게 융통이 돼야죠. 해결이 돼야지 현금이 돌잖아요. 네. 그것들도 다 저당이 잡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이자 부분도 문제고 그래서 벌어서 그거 이자 갚는다고 힘들고 사람들이 이게 매매가 안 되니까 네. 그런 분들 위해서 공개하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는 허우대 멀쩡하고 좋은데 내 속은 타들어가는 분들 위해서. 일단 첫 번째 비방법 공개할 건데 이거는 준비물이 좀 있어야 돼요. 뭐야? 바늘. 저번처럼 뭐 팬티를 갖고 와야 된다? 아니요, 바늘. 이거는 좀 많이 알려져 있는 비방법 중에 하나긴 한데 뭐 바늘이요? 바늘? 네, 바늘, 대바늘. 네. 우리 옛날에 할머니들 이불 꼬맬 때 아, 명주 엄청 이불, 네, 큰 큰 입을. 이불 꼬매실 때 대바늘이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시장 가면 판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12개. 속옷 갖고 와도 안 돼요? 송곳은 안 돼요. 아, 다 바늘로만. 바늘. 바늘, 네, 말씀하세요. 12개, 12개에서 또는 네. 15개. 15개? 12개 내지 근데 왜 15개. 12개를 갖고 와야 돼요? 흔히 말해 동서남북. 쉽게 말하면 동서남북이에요. 12개가? 힌트를 드리자면 3개씩 4개. 중앙방위까지 하면은 5개. 3개씩 5개 하면 15개잖아요. 죄송해요. 내가 산수에 좀 약해서 수학 이런 그러니까 거네. 3, 4, 12, 3, 5, 15잖아 곱하기가. 바늘을 대바늘을 3개씩 하나 묶음으로 치면 네. 5개로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12개짜리도 있고 15개짜리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땅을 할 때는 15개를 써요. 네. 집을 비방할 때는 12개를 써요. 음, 그러니까 동서남북 정중앙방위 이렇게 해서 땅을 할 때는 그렇게 15개를 써요. 어떻게 하시냐면 이 바늘을 3개씩 나눠가지고 비닐이라든지 뭐 한지나 아니면은 왜 우리 파는 A4 용지 종이를 써도 되고 그런 거에다 넣고 딱딱딱 봉투 접듯이 접어서 붙이든가 돌돌 말든가 그거는 자유예요. 어떻게 하시는지. 이 바늘이 3개가 흩어지지만 않게 한 곳에 모아주면 돼요. 한 곳에 바늘을 모아서 세울 수 있게. 모아서 어디다? 그러니까 그거를 딱 쉽게 말하면 잠깐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내가 예를 들어 이게 바늘 3개예요. 네. 이 바늘 3개면 이거를 이렇게 꽂아서 놔야 된단 말이에요. 한쪽에다가 네, 네, 네. 꽂아서 놔야 되는데 그냥 놓으면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네. 쓰러지잖아. 네. 그리고 어디 바닥에 꽂아 놓을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못 꽂아 놓는 경우, 집이나 가게, 상가 같은 경우 네. 꽂아 놓기 힘들 수 있잖아요. 이 바늘 3개를 이런 종이 같은 거에다 좀 싸세요. 세워서. 네. 그래서 바늘 이렇게 뾰족한 부분으로 바닥이 향하게끔 놔야 되는데 그거를 테이프 같은 걸로 이제 벽에다가 붙이시면 돼요. 그 상태, 세워진 그 상태로.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또 이 바늘이 남들 눈에 띄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가급적이면. 띄면 안 돼요. 그래서 집에 할 때는 내가 중앙방위는 빼고 12개를 쓰는 거예요. 중앙은 대부분 거실이나 TV 있는 쪽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왕래를 하고 오고 가야 되니까 정중앙 이게 딱 꽂혀 있으면은 딱 세워져 이게 뭐야 하고 이러잖아. 네. 그래서 집에 할 때는 동서남북 방향으로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어떤 분들은 내 모서리에다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집이 이렇게 네모나게 집이 있으면 요렇게 모서리 네 군데에다가 이렇게 딱 갖다 놓으세요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각도기 들고 이거 뭐지? 방향 하는 거. 나침반. 나침반. 네. 그 동서남북 방향. 요렇게 놓으라 그래. 네. 말이 안 나와. 네. 그렇게 놓고 네. 나시면 7일에서 그래도 한 보름 안에는 보러 오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아, 그래요? 그거 있고 아니면 이제 땅 같은 경우에는 동서남북 중앙방향 땅 네. 면적이 이렇게 있으면 동서남북 놓고 정중앙에도 이 바늘을 3개씩 놓으시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이 있다면 명태 있죠? 네. 마른 명태를 한 마리 사셔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나는 보통 소지 종이를 써요.
네. 그러니까 문구사 가면 팔아요. 불교상 가도 팔고 소지종 위에다가 이제 성명, 생년월일 음력으로 적으시고 집 주소 적으시고 그렇게 세로로 다 적으세요. 적어서 그 소지를 명태를 돌돌 말아. 소지로 이게 소지면 이걸로 명태를 마는 거예요. 이게 명태면 마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세로로 적어서 이름하고 주소 적고 생년월일 적고 주소 적고 해서 돌돌돌 말아. 바깥으로? 밖으로 말도 글자가 안으로 보이게. 아, 글자 안으로요? 글자가 안 보이게. 그렇게 말아서 그거를 현관문 위에 걸어놓거나 아니면 이제 안방 문 위에 걸어놓거나 신발장 위에 숨겨놓거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그래도 간혹 가다가 그 뭐 신발장에서 명태가 나오는 그 이유구나.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리겠어요. 보통 매매 비방하면 사람들 가위 많이 떠올려요. 가위, 대가위. 어디 장사 잘 되는지 곧 매매가 성사된 집에 가서 가위 하나 훔쳐와 사람들이. 그 옛날 어른들 많이 쓰는 게 있더라고요. 절도예요, 절도.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근데 나는 우리 손님들한테 가위 얘기가 들려오면 나는 그래. 가위는 그러면 정중하게 그 가위값을 지불을 하고 가져오시라고. 지불하시라고 가위값을. 그러니까 몰래라도 지불해놓고 오세요 이러거든요. 가위를 추가로 더 시켰을 때 빌렸을 때 그 네. 가위값을 계산할 적에 추가로 더 놓고 오시라고. 실제 가위값보다 많이 놓고 오세요 그냥 이래요. 그게 사람 예의라고. 말 안 하기 못 하겠으면, 달란 말을 못 하겠으면. 그러니까 가게 주인도 손해 보시면 안 되잖아. 황당하잖아. 그쵸, 가위 그쵸. 없으면 내 집긴데. 그죠, 그죠. 이게 어찌 보면 그 좋은 가게라든지 좋은 집의 기운을 합수받아 빌려오는 거예요. 나쁘게 보면 도둑질인데. 또 그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중하게 부탁하셔도 돼. 꼭 몰래 가져와야 되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또 여기서 가위를 말씀드릴게. 보통 이거를 거꾸로 매달아. 근데 사람들은 똑바로 매다는 거예요. 가위 날이 위로 가게 매다셔야 돼요. 입구에 다실 때. 아, 그래요? 이 가위를 가지고 매매 비방법으로 쓰실 적에 가위 손잡이에다가 실을 걸어서 네. 현관문 입구 맨 위에다 걸어놓더라고요. 그거 1도 효과 없어요. 반대로 하면? 거꾸로 이 가위 날이 위로 향하게끔 그러니까요. 여기다가 고정해서 해야 돼요. 어떻게 고정하는 거는 자기 요령이에요. 요렇게 매달아 놓으셔야 돼. 이렇게 매달아 놓으신 분들이 많은데 효과 없어요. 그래서 요렇게 매달아 놓으셔야 된다라는 거. 그 마지막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했는데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쓰는 게 하나 또 있어요. 자책? 응? 자책? 일단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부 다 일단은 대표적인 것들이기는 하지만 이게 그래도 의사 처방 없이 나가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네. 이게 효과가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못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선생님 저는 여기서 알려준 것도 해보고 여기서 알려준 것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라고 하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릴 게 또 하나 있어요. 어떤 거요? 일단 복숭아 나뭇가지 하고 부엌 칼이 필요해요. 그 부엌 칼을 진짜 부엌 칼을 갖다 쓸 순 없잖아. 그래서 과일 칼 과도를 나는 준비하시라 하거든요. 그 과일 칼을 3개 또는 5개 또는 7개. 개수는 상관없어요. 그거는 내가 쓰는 이 칼의 개수는 내가 빨리 나가냐 빨리 안 나가냐 이런 거랑은 상관없고 본인이 이 면적이라든지 크고 작고 넓고 이런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면적이 그냥 한 3, 40평대, 2, 30평대 정도라면 3개 정도만 하시면 돼요. 칼을. 응. 근데 막 50평 넘어가고 100평 다 돼가고 막 1000평이고 이러면 개수는 당연히 늘어나야 돼요. 아, 더? 터전마다 우리가 인간이 정해놓은 문이라는 게 있고요. 또 이 터 기운마다 인간이 정해놓은 문은 아니지만 이 기운이 흐르는 입구라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입구 쪽을 보면 보통 우리 남향 쪽이다, 문이 있는 쪽이다 라고 보잖아요. 칼을 예를 들어 3개를 놓으실 적에 이 칼날이 문 밖으로 향하게끔 어디에 놓으시든 현관에 놓든 뭐 거실 쪽에 놓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이 칼날이 보자. 이게 부엌칼이, 이게 식도다, 과일칼이다, 뭐가 됐다 칼이라면 이게 칼날이잖아요. 네. 이 칼날이 문을 보게끔이에요. 입구를 보게끔. 그렇게 3개를 탁 놓으시고 숨겨 놓으시면 돼요. 안 보이게끔. 그리고 나는 그 칼에다가
칼날에다가 매직이나 유성 매직이나 붓펜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그 집 매매하셔야 되는 집의 명의자 있죠. 네. 그 명의자 생년월일 음력으로 적으시고 이름 적으시고 그렇게 해서 신발장 안에 넣더라도 이 칼날이 바깥을 보게끔 그렇게 놓으시면 되고, 예를 들어 5개다 뭐 7개다 9개다 이렇게 면적이 많이 넓어서 쓰셔야 될 경우에는 저는 그거를 주방에도 놓으시라 하고 화장실에도 놓으시라 하고 이제 베란다 쪽에 놓으시라고도 해요. 그렇게 할 경우에도 방법은 똑같이 3개씩 해서 이 칼날이 바깥으로 향하게 하든가 5개를 놔도 바깥으로 향하게 하든가 1개씩 놓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방수가 많으면. 예전에 모텔 손님이 하나 있었는데 모텔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칼을 이분이 내가 그 방수만큼 칼을 요만한 거를 쓰든가 사든가 아니면 은 그리라 그랬어요. 그리셔도 된다고. 칼을? 칼을 종이에 그리셔도 된다고. 그 칼 모양을 네.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칼 모양을 은으로 제작하신 거 써도 되고 새로 만든 거 제작하신 모형 칼을 써도 된다고. 근데 방방마다 입구에다 안 보이게 붙여놓으라 했었는데 그거를 이분은 칼을 식자재 가서 방 개수 몇십 개만큼 다 사신 거예요. 그래서 입구마다 다 해놓으셨는데 그거 해놓고 7일 안에 나갔어요. 그 모텔이. 대신에 칼날에다가 보이게끔 자기 생일하고 이름하고 꼭 적어주셔야 돼요. 무조건. 응. 이름 땡땡땡 적고 생년월일 땡땡땡 적고 칼날에다. 그래서 그 칼날이 입구를 보게끔 바깥을 보게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 옆으로 봐도 안 되고요. 비스듬해도 안 돼요. 무조건 앞을 보게끔, 문 앞을 보게끔 그렇게 놓으시면은 답답한 게 좀 해결되지 않으실까. 그래도 안 되면 연락 주세요. 그러면 방침 받으셔야 돼요. 정말 웬만하면 다 나가요. 이 정도만 해도. 근데도 안 나간다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럴 때는 저희한테, 무당한테, 선생님들한테 도움 받으시는 게 맞아요. 알겠습니다. 계속 카톡 와.